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잘 보지 않은 제목이죠. 특이의 케이스를 일반적인 케이스화 시키면 안 된다. 네. 아까 와이마신 토끼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서 요거를 좀 따로, 좀 영상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책 같은 거 보면, 특히, 뭐 자기계발서나 뭐, 송공담 자선전 같은 거 보면,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 예. 엄청나게 뭐 대단한 업적이나 이 아웃풋을 만든 것들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야야쌤이 혹시 공부가 제일 쉬웠어라는 책 아십니까? 이거 모르면 간첩이죠. 이거 아직도 내가 알기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권장도서를 알고 있을 거야. 이 책이 제가 알기로는 공관련 측에서는 거의 전국에서 아마 우리나라 안에서 책 판매부로 하면 거의 다소간이 들걸요? 예. 우리 야야쌤도 한번 읽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독후감도 써봤을 거야.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 번씩 다 읽어봤다 하더라고. 한 번이 아니라 한 3번, 4번 읽어봤다고 하더라고. 예. 그 책 저자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장수수 변호사님인데. 그 저자분을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 그 책 읽으면, 공부라는 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 제목만 봤을 때는 공부가 제일 쉬워서라고 하면, 아, 공부가 정말 쉬워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저자분은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 어렵게 자라왔는데, 이제 밖에 가서 일해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 공부가 더 쉽겠다 생각해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공부 방법이나 이렇게 시간들 보면 도저히 일반 사람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잠 3시간, 4시간 자고 밖에 나가서 노가다 뛰고 공부하라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네? 밖에 나가 노가다 뛰면 자야죠.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무슨 공부야. 왜 한 3, 4시간 자고 다음날 어떻게 노가다 건설 현장 갑니까?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코피 쏟으면 어떡하려고. 근데 거기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예.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예. 그냥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을.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아,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얘뭐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걸 그대로 따라하면 힘들고, 그냥 이런 거 좋은 부분만 내가 좀 벤치마킹 하자.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예.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성공한 무용다 들으면 그걸 반드시 내가 그 컨트롤 C, 컨트롤 V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약간 방송 매체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뭔가 특별한 건데 특별한 것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방송 소재도 그렇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을 해. 이게 특별한 게 맞는 건데 특이한 게 맞는 건데 아 이게 누구한테든 벌어질 수 있구나 착각을 해요. 미디어가 이거를 굉장히 오류를 심하게 주거든. 네. 특이 케이스를 일반에서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게 또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게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와. 뭐냐 하면 뭐 커트라인으로 해가지고 붙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도 붙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네. 난 그게 굉장히 좀 별로 좋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있긴 해요. 한 50명 중에 한 명 있긴 해요. 50명 중에 한 명이면 2%잖아.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자기가 됐으니까 내가 됐으니까 너희들도 가능하다 얘기해. 근데 현실에서는 그 사람 말고는 되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이 케이스는 특이 케이스일 뿐이야. 저는 여러분들한테 특이 케이스를 얘기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범죄의 확률성이 높은 것만 얘기해. 그러면 제가 얘기하다 보면 그 예외적인 사유는 빠져요. 벗어나는 사람도 있어. 가끔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붕어 형 저는 안 그러는데 저는 괜찮은데. 그 보면
나는 거의 대부분 100이라고 하면 90%는 넘어가는 걸 얘기해. 90에서 95. 그러면 그 예외 사유 있잖아. 벗어나는 거. 꼭 그런 것들을 꼭 뒤쳐가지고 누구나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도 일반인이잖아. 일반인이면 거의 대다수의 케이스에 해당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어떤 경험들을 하게 돼요. 높낮이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평균적인 범주. 자기 자신한테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능력적으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생각하는 건 좋은데, 내 능력이나 어떤 가치들이 다른 사람들도 날 특별하게 볼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 네. 왜냐하면 그런 데 상처도 있거든요. 나만 나를 특별하게 보면 되는데, 다른 사람,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단 말이야. 내가 날 특별하게 보면 다른 사람도 날 특별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거기서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특별하게 보지 않으면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으니까 데미지 심하게 입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인정의 욕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인정 욕구가 전 세계 끝판왕이기 때문에 인정 욕구를 못 받으면, 아, 나란 사람은 특별하지 않구나. 쓸모없는. 우리는 특히 웃긴 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한테 특별하게 인정 못 받으면, 아, 나 남들한테 특별하지 않는 거구나. 그럼 나만 특별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 나는 그냥 쓸모없는 존재구나. 난 필요 없는 존재구나. 내가 왜 태어났지? 이렇게 받아들여요. 난 무엇을 위해 사는 건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잘 안 돼. 남들한테 인정 못 받고, 특별하다는 어떤 그런 인증 못 받으면, 아, 이렇게 해가 무슨 소용일까? 어차피 남들 뭐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미디어 같은 게 보면 좀 그런 장난들을 많이 쳐요. 일반적이지 않은 걸 일반적인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이런 거 구분해야 됩니다. 예.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를 일반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을 구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 낚여요. 뭐냐하면 요즘에 그런 것도 많거든. 관찰 예능 하면서 문제가 뭐냐, 관찰 예능이 왜 요즘 욕먹냐 하면, 그 사람들 일반적이지 않잖아. 일반적이지 않은데 보통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뽀록 나잖아, 이게. 그게 욕먹잖아요. 나 혼자 산다도 욕먹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연예인이잖아. 연예인 무슨 일반적이야. 돈 많이 번다는 거 다 알고 있고, 여기 방송에 나온다는 건 인지도가 있고 나는 성공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런 넓은 집 가가지고 평범한 척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골 때려요.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닌데. 다 티가 나잖아. 뽀록 나잖아요. 근데 가식 따르고 하는 게 옛날에는 먹혔는데, 사람들이 계속 비슷하게 컨셉 잡아서 나오니까 이게 뽀록 나잖아.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위화감 느끼지 않습니까? 연예인이면 연예인답게 보이지. 그래서 방송이 점점 가면 갈수록 좀 야가지는 게 그런 거예요. 절대 우리한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우리랑 다른 부류의 사람들인데 우리랑 비슷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가공을 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예, 우리만의 기준으로 구분해야 돼. 앞으로 가면 가서 미디어는 이 장난질을 많이 칠 거거든요. 예, 점점 많이 칠 거야. 왜냐? 지금 미디어가 심각하거든요. 돈이 안 되거든. 시청률이 안 나오잖아요. 광고도 떨어지고 하니까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제가 봤을 때 뭔가 막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막장 탱크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시청률만 나오고 조회수만 나올 수 있으면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린 그런 것들에 노란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자, 특이 케이스는 아무리 약을 쳐도 특이 케이스일 뿐입니다. 아무리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해도 특이한 것 뿐이야. 특별한 것 뿐이에요. 네. 근데 방송 같은 게 보면 특히 그런 거 있단 말이야. 성공 같은 것들을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당신은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뭔가 비춰주는 것도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이 나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난 성공은 못하잖아. 그럼 우리가 자기감 느껴요. 자기감 느낄 필요가 없어. 애초에 저 사람들과 나의 피지컬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방송에서 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한계가 있어 분명히. 여러분 방송에서 성공한 사람이 나가서 다 얘기할 것 같아? 왜 다 얘기합니까? 포티아님 뭐세요? 다 얘기할 것 같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 미천을 왜 다 까발려줍니까? 방송이라고. 방송에서 뭔가 보여줘서 문제이지 않을 거면 보여주고 그 외의 것들은 보여주지 않겠죠. 음? 그래서 세 번째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야. 특이 케이스는 확률적으로 네, 매우 작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다고 뭐 인생에 반전 없냐? 반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반전이라는 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아요. 네. 오히려 내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살아보니 느끼는 거지만 오히려 반전을 꾀하면 꾀할수록 내가 더 비참해지더라고. 젊었을 때는 가능성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는지 모르니까 뭐 특이한 기적도 바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나이 먹어서 기적 반전 바라는 것 자체가 더 비참해 보여요. 나이 먹을수록 그런 일이 더 안 일어나거든요. 어릴 때야 뭐 내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가능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시간도 있으니까 기회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마음 먹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 나이 한 계란 한 판 있잖아요. 계란 한 판 먹고 나면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아, 무조건 뭐 밀어붙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사는 게 막 다 포기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사람이 살면서 뭔가 어떤 그런 좀 기적이나 뭔가 좀 확연한 변화를 노리는 거 좋아. 근데 요즘 보면 사람들이 너무 이 특이 케이스를 일반화 시켜가지고 많이 보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것도 많이 본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중에 시사 적격이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시사 적격 올라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젊은 친구들 MZ세대가 이제 비트코인 주식으로 만원 먹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단 말이야. 빚을 막 4억, 5억씩 졌어요. 근데 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래 빚을 지면 아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보장 다 받구나 안 해야겠다는데 돈 내는 또 해. 또 한다니까. 애초에 뭔가 갚을 생각이 없어요 이거를. 늪에 점점 빠지는 거야. 봤죠? 정상적인 생각하고 거기 계신 분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르죠. 내가 이만큼 손해를 봤으면 갚아야 되는데 갚기보다는 계속 하고 있어요. 돈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든근히 일을 하면서도 다시 거기 또 돈을 넣고 있죠. 그거 보고 뭔가 심각하다는 생각 못 가지겠어요? 제가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데 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주식 비트코인 해가지고 돈 재산 날리고 빚까지 져가지고 그 와중에 정신 못 차리냐? 이게 그런 거예요. 특유의 케이스. 그러니까 주식 비트코인도 그런 거잖아. 돈 많이 번 사람들 얘기 듣는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굉장히 확장되거든요. 온라인에서. 사실 없어요, 여러분. 없거나 뭐 거짓말하는 것도 많아. 막상 돈 안 벌었는데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걸로 차도 뽑았고 비싼 집도 사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가족들하고 편하게 살고 있어. 이런 것들이 현혹이 되다 보니까 사실 거의 없거든.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사례란 말이야. 근데 온라인 같은 게 문제가 면 이게 확장이 잘 되잖아, 이게. 널리 잘 퍼지지 않습니까? 잘된 얘기일수록. 유튜브 같은 게도 보면 뭐 성공한 사람들, 뭐 부자 된 사람들 잘 퍼지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보면 거의 보기 힘들어, 여러분. 만나주질 않습니다. 엄청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 자기가 성공했다고 대문짝만하게 뭐 알리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뭐 그런 젊은 친구들이 뭐
개인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서 막 돈 많이 벌었다. 보고, 아, 뭐하러 힘들게 뼈 빠지게 돈 버냐. 뭐 집값도 비싼데. 어? 저런 사람도 별 볼 일 없는데 저런 사람들도, 투자 잘해가지고 평생 먹고 다 벌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어? 회사에 수그리면서 월급 받는 미랄까. 그래가지고 들어왔다가 메타인지 못하고 다 털어먹고 그 와중에 또 돈을 못 갚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제목의 사례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힘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특유의 케이스라는 거죠. 그렇게 돈을 번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 코인, 부동산 돈 번 사람 있겠죠. 있는데 거의 없는 거야. 거의 없어요. 없는 건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나한테도 보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언젠가 나한테도 온다고 생각을 해요. 온다고 생각하니까 발을 못 빼는 거야. 이미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스스로 더 가라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젊은 사람들한테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메타인지를 굉장히 막는 거예요. 멘탈인지가 뭡니까? 현실적인 상황을 확실하게 분석해가 내 능력치와 내 어떤 벌이와 한계를 딱 짚게 해가지고 내가 안 되는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되는 것만 딱 잡고 무리수 걸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특이의 케이스를 일반화시키는 케이스 때문에 메타인지를 못하게 해요. 일반 사람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주식, 코인, 토토도 그런 거예요. 저런 사람도 되는데 내가 왜 못해? 나랑 비슷한 또래 같은 나보다 나열인데? 막 보면 그런 거잖아. 뭐 돈 많이 번 사람들 보면 뭐 월급 한 100만 원 받고 힘들게 일했는데 갑자기 뭔가 확실하게 배우거나 돈 많이 벌었다. 이런 레파토리 있잖아요. 아니면 나도 이번에 투자해가지고 잘해가지고 월급쟁이 생활 탈출하고 지금은 편하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 저 사람 나랑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얼마 안 되는 케이스인데 누구나 다 있는 케이스죠. 믿어버리니까 들어오고 나서 엄청난 손해를 봤음에도 나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는 희망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야. 이 와중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뭔가 어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고 뭔가 좀 인생을 변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우리한테 그런 일 안 일어나. 웬만하면. 근데 이제 미디어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뭔가 무분별하게 보여줘요. 누구한테도 있는 것처럼. 누구한테도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벌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반인들한테 거의 안 벌어집니다. 저한테도 안 벌어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웬만하면 안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현혹당하시면 안 돼요. 예외적인 케이스에 자꾸 내가 거기에 발을 담그면 안 됩니다. 예외적인 거는 시간이 지나도 예외적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